다행히 이제 보험료 부분들도 역시나 통일감 있게 아예 그냥 다 이렇게 끝났어요. 한 페이지 반이면 끝나니까. 지금 보험료 파트는 앞쪽에서 제가 보험료 산출을 어떻게 한다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랑 연결시켜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이렇게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일정하게 순보험료율이나 부가보험료율을 곱해서 각각 해당되는 요율에다가 각각 해당되는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나 아니면 방제시설 할인율, 또 부보장 및 뭐 한정보장 특약 할인율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할인율이나 할증률을 곱해 산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순보험료나 부가보험료 이 두 개를 합산한 게 전체에 대한 영업보험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전체에 대한 영업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산해서 나온다. 여기서 말했던 순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재원이 되는 거고,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보험회사의 경비, 그러니까 운영 경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저희는 이 전체 1에서 순보험료에 해당되는 게 국가 또는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과 빼기 지자체가 하는 부분을 제외한 게, 전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고 하는 걸 뺀 게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게 순보험료에만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순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금액에 대한 순보험료의 비율을 순보험료율이라고 한다. 그냥 뭐 어차피 결국은 전체 보험금액에 대해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순보험료율이라고 한다. 나누면 그 다음에 품목별 이런 것들은 적용하고 있다. 부가보험료율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계약에 대한 체결이나 유지나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게 부가보험료율이라고 한다. 이 부가보험료율은 정부에서 부가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나와있던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에서 100% 이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환급. 이 계약 한번 문장을 한번 보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포도과수원에 저희가 이게 원장이에요. 저희가 원장 할 때 앞쪽에 나와 있는 건데 포도과수원에 대해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뭐 주민번호나 계약자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820만 원이에요. 총 보험료라고도 표현이 되고 제가 아까 영업보험료 이게 아까 교재 나와 있는 영업보험료가 총 54만 8천 원이 나왔어요. 820만 원 받기 위해서 554만 8천 원을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때 순보험료와 국가의 순보험료, 그 다음에 시군구 보험료, 용가보험료, 광역시도보험료, 국가부가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표시를 해보면 국가에 대한 순보험료와
국가 부가보험료는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건데 이 국가에 대한 부가보험료 하나 있죠. 이 부가보험료가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그 비용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전체 87,000원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순보험료 일부 내고 광역 시군구 지자체에서 돈을 일정한 부분씩 주는 거예요. 전체 548,000원 중에서 이건 좀 크네요. 농가가 부담하는 건 92,000원으로 이제 보장 혜택을 받는 겁니다. 92,000원을 내시고 538,000원에 대한 혜택인 820만원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총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인데 이 부가보험료에 대한 전액을 국가에서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도 광역시도나 시군구에서 또 따로 개별적으로 줘서 보통 한 40% 가까이 지급받아야 돼. 그럼 계약자분이 한 10% 정도 내외 10에서 한 20% 사이를 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농가에서 부담하는 건 금액이 낮아진다.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벼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제가 보려고 했더니 뒤로 돌아져 있어서 좀 보여드리는 그러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이 된다. 그래서 부가보험료와 순보험료에 대한 개념들을 봤었고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환급을 받는데 이 환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무효 상태가 됐어요. 근데 계약자가 무효로 만들면 안 되겠죠. 효력이 상실했어요. 이거는 효력이 상실했다는 거는 보험료가 연체가 됐어요. 한 2회 이상 연체가 되면 그게 실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실효가 됐다고 하는 거는 실효, 효력이 상실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지가 됐다. 그때는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어요. 없는 사유에 의하여서 무효가 됐어. 그러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책임 없이 무효가 됐다. 그러면 보험자가 무효 사유가 될 경우가 많겠네요. 이때는 전액 준다. 전액. 근데 계약자가 실효를 시켰어요. 미납으로 또는 계약자가 해지를 시켰어요. 이때는 아래와 따라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그래서 환급보험료, 아까 차액보험료랑 틀려요. 환급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아예 계약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돈 돌려받고. 그래서 계약자가 부담하라고 했던 보험료에다가 미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과 비율과 비경과 비율이 있다. 그래서 이게 1월 1일날 가입해서 12월 31일까지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5월 1일이었다. 그러면 5월 1일 이전까지는 이미 보장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그러니까 해당되는 미경과 비율에다가 곱해서 합니다. 근데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자 잘못했네요. 무효가 됐어요. 계약자 잘못으로 무효가 됐어. 그때는 보험료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약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건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세요. 이게 계약자 입장에서 보는 건지 회사 입장에서 보는지 보셔야 돼요. 어차피 당사자가 둘밖에 없어요.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보험회사랑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하는 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해졌어요. 나 해지할래요. 내가 언제든지 보험이니까 내가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가 책임이 있겠죠. 그때는 해지 환급금을 줍니다. 남은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험료를 미납했어요. 보험료를 미납으로 해서 효력이 상실했어요. 이것도 계약자 부주의에 의한 거잖아요. 그때 돌려준다. 책임 있는 사유죠. 근데 이번에는 사기에 의한 계약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이때는 책임 있는 사유로 해서 보험료 돌려받지 않겠죠. 만약 이게 계약자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보험료 돌려주지 않는 거고, 회사가 사기를 쳤다 그럴 일 많이 없지만 그랬을 때는 전액 돌려준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의 해지,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 효력 상실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해서 접근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계약에 대한 이 무효는 사기 같은 게 될 거고, 효력 상실은 미납, 이거 해지는 이미 해지하는 거예요. 나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해야 돼요. 실효됐다고 해서 보험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효력만 없어요. 보험에 대한 보장을 못 받지만 그 보험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청구를 해야만 돌려준다.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이유에 따라서 계속 이자가 붙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지하는 거니까 보장 안 해주는 거니까 내가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니 돈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그날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청구일의 해지연금은. 자, 다음으로 이제 보험금 파트 이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아마 제가 12가지 파트가 있는데 보험금 파트는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해야 돼요. 무조건. 이때 중요한 게 지급 사유, 그 다음에 계산식, 이 계산식을 필두로 한 어떤 공식에 맞게 대입을 하면서 나오는 보험금 그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하시면 되세요. 먼저 적과점 종합위험의 착과 감소 보험금 지급 사유. 근데 지급 사유가 그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랑 또 보험금 지급하는 부분이랑 또 약간 상이하게 나온 게 있어요. 우선은 그냥 그걸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그냥 어떤 기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대상 재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급에 대한 사유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가피자다 그럼 피해를 자기 부담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착과 감소 보험금이면 이 착과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 초과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처음에 시기 보험 기간 내어야 되는데 이게 적과전이니까 이건 적과종 이전에 발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해인지 보상하는 손해인지 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상 재해로 착과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한다. 창미자 가잖아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보장 수준이 50% 또는 70% 이때 착과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값이다. 미보상 감소량은 이 착과 감소량의 미보상 비율을 곱하여 착과 감소량에서 제외한다. 저희가 보면 저희가 평착이 있고 적착이 있으면 이게 착과 감소라고 해요. 착과 감소. 착과 감소에서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이 미보상 비율과 착과 감소량을 곱해서 그 부분이 미보상 감소량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착과 감소를 구할 때는 전체 평차의 적착을 첫 번째 빼면 이 부분이 나올 거고요. 이 부분 나온 데서 미보상을 또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착과 감소라고 하는 거는 평차의 적착을 뺀까 그럼 착과 감소 나왔던 부분에서 다시 감소됐던 것들 중에서 미보상 사유로 감소됐던 걸 빼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암기할 때 창미자각 이렇게 구한다. 만약에 이 과목처럼 여기에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미보상 주수도 따로 판단하셔야 되세요. 근데 1과목에는 없으니까 다 미보상 함수량도 주어지거나 아니면 미보상 비율까지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착과 감소에다 미보상 비율을 곱한 값을 빼주면 돼요. 자기부담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 수확량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다. 지급 한도가 있어요. 지급 한도가 있다. 작은 값인데 보험금하고 가입금액 곱하기 1 빼기 자기부담 비율을 비교한 금액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준다. 그러니까 최대한 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보험 가입금액 한도잖아요. 원래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지만 내가 부담하기로 한 게 10%였어요. 이 보험 가입금액 한도이지만 내가 부담하기로 한 게 10%였으면 최대한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부담하기로 한 10%를 제외한 90%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담 비율이 40%였어요. 그러면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담하기로 한 40%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빼기 40%는 60%까지가 최대한 줄 수 있다. 어떤 걸 보험금을. 당연히 이것보다도 보험금이 적으면 당연히 다 줄 거고 그 한도를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원래 과시설의 보험금도 적과 종료 이후에 보상하는 재해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에 누미자 가잖아요. 그러면 누적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쓰면 되겠네요. 누적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공식에 있는 그대로 해서 보험금 공식 그대로 쓴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서 단 착과 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했던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위에서 나왔던 위에서 나왔던 이 착과 감수량과 미보상 감수량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준다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이때 착과 감수량이 있으면 이 값을 그대로 한번 더 갖다 쓰겠다. 그대로 착과 감수량에서 이때는 적과 종료 이전에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다시 한번 빼줄 거예요. 어디서?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그 이유는 내가 부담하기로 한 게 100kg인데 이 100kg에 대해서 그 착과 감수량에서 얼마나 부담했는지 모르니까
많이 주어져 있으면 내가 부담하기로 한 게 100kg이에요. 100kg. 근데 착과 감소량 때 내가 이때 60kg만 내가 부담을 했다. 그러면 남은 40kg 이번에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자기부담 감소량에서 착과 감소량이 얼마큼 있었는지, 근데 그 감소량에서도 미보상 사유로 인했던 감소량은 또 빼줘야 되니까 그것들을 빼준 값을 적용한 값을 빼준다, 이렇게 봐주세요. 남은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나무 손해보장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시다시피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제가 가피자죠. 이거 가피자니까 피해율이 자기부담비를 초과하는 경우다. 그 재해인지 손해인지 그건 구분하지 말. 우선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 이제 과수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이제 15개의 과수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지급 사유는 보험 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이거는 보험금이 가피자예요. 가피자. 그러니까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됐네요. 피해율은 평, 수, 미, 평 됐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병충해 감소량이 있으면 피해율을 평, 수, 미에다가 병충해에 대한 감소량 플러스 시킨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나누기 평년수학량 나눈다. 이 부분 있었고요. OD에 대한 것들은, OD는 저희가 표본주 선정에서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지 3개 갖다가 거기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결실수를 똑같이 저기 암기할 때 평, 조, 미, 평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한다. 이때 저희가 암기할 게 이병제였어요. 이병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피해는 수학 감소에서 따로 이런 것들 그 피해율로서 감소량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소로 보지 않고 이건 수학으로 보는 거예요. 미보상 사유니까. 수학 감소에 대한 추가 보장, 포도 복숭아에 해당될 거고요. 역시나 보상한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수학 감소 보장은 전제 조건이 첫 번째 수학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로 주는 거니까. 만약에 수학 감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되면 당연히 수학 감소 추가 보장도 없습니다. 전제로 수학 감소 보장 보험금 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피해율에 대해서 10% 더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또 새로 바뀐 게 피해율이 포도는 평, 수, 미, 평이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같은 경우는 평, 수, 미, 병충해 감소량을 더한 값을 평년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이 병충해 감소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수학 감소나 수학 감소 추가 보장이라 똑같은 피해율을 쓴다.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에 대한 그런 것들은 기억하시고, 지급 사유가 그러니까 보험 기간 내가 빠져 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했다. 내용 똑같고,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것들은 자기부담비율이 5%로 모든 나무가 공통사항입니다. 이때 피해율은 나무에 대한 것도 손해를 보장하려면 고사가 무조건 돼야 돼요. 살아있으면 보장 못 해주는 거죠. 고사 되는데 이 고사 된 것들 중에서도 보상하는 손해를 고사하는 거, 계약자가 강제적으로 죽였어요. 그럼 그런 건 보상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작불능에 대한 것들이 복분자에만 있었죠. 경작불능이.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로, 여기 역시나 보험 기간 내에 되겠죠.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한 손해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필요한 건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써도 되는 것들은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키워드가 여기서 보면 식물재 피해율 65%와 경작불능 보험금 신청한 경우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보상한 손해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보험 기간 내도 들어갔다고 해서 오답이나 점수 안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한 손해든 보상한 재해로 그다음에 해당되는 보험금 구하는 산식에 들어갔던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한 비율이다. 일정한 비율은 제가 100%에서 빼기 자기부담비율 한 값을 나누기 2로 나눴던 것들이에요. 자기부담비율 10%일 때는 100 빼기 10 하니까 90 나누기 2 하니까 이게 45%가 일정한 비율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 저희가 과수에서는 유일하게 감귤, 밭작물에선 유일하게 옥수수만 그렇게 손자보험이 손자보험,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을 뺍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지급사유도 보험금이 손자보험금이니까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또는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했다고 돼요.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했다라는 보험금이 나가겠죠. 이때 가, 피, 자에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이 손해액,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이게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이걸 풀어서 써준 겁니다. 대신 이제 피해율을 구할 때 수학량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진짜 손해가 나고 피해가 난 것들로 접근할 건지만 각각 해당 품목이 다른 거지, 똑같은 가피자나 손자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다음으로 이때 피해율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과지손해보험금만 나왔어요. 우선 이거는 1과목에 대한 것들이니까 굳이 여기 앞에 수학전 사고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알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과지손해보험금이라고 하면 제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했죠? 정상이랑 피해를 다 구분한다고 했어요. 정상이랑 피해. 그래서 피해 난 것들 중에서 크기로 구분해서 등급 내인지 등급 외인지 구분한다. 그래서 등급 내 같은 경우는 3, 5, 8 장, 30%, 50%, 80%, 100% 피해 입은 거. 그다음에 등급 외, 그러니까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거죠. 이때도 3, 5, 8 장인데 이 등급 외 같은 경우는 곱하기 여기다가 0.5%를 0.5를 곱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등급 내에 대한 피해 주수 더하기 피해 개수 더하기 등급 외에다가는 나왔던 그거에다가 곱하기 0.5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 내의 피해 과실수 더하기 등급의 피해 과실수에다가 곱하기 50% 0.5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기준과실수 나누고 곱하기 1 빼기 미보상 비율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상에 대한 과지손해보험금도 똑같이 저희가 손자보험, 보험금은 손자에 대한 것들이니까 대상 제가 동상해로 되어 있어요. 동상해, 그쵸? 동상해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게 되면 된다. 이때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공식만 암기를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이 손해액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보험 가입금액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빼줘야 돼요. 이 전체 보험 가입금액이 1천만 원이었어요. 1천만 원. 그런데 이때 과실 때 10% 정도 손해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나머지 900만 원 갖다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그냥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고에 대한 피해율을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곱해주는 것을 빼주면 어떻게 보면 개념상으로 남아있는 보험 가입금액이 돼요. 거기다가 피해율을 곱해줍니다. 피해율을 곱해주고 1 빼기 미보상 비율을 해줘요. 근데 이때 여기다가 수학기 잔여 비율이 들어간다. 수학기 잔여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12월 1일 날부터 2월 말까지 할 건데 이때는 수학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만큼을 수학을 했어. 이때 사고 났다 그러면 이만큼을 수학을 했어요. 이만큼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40%를 수학을 했어요. 그러면 수학기 잔여 비율이라는 건 60% 남아있잖아요. 60% 남아있는 것에다가 피해율을 곱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100%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수학을 해버린 것들은 빼줘야 되니까 잔여 비율은 이 수학을 했던 것들을 뺀 나머지 60%에 대해서 피해율을 곱해라. 이제 동상해 때 피해율이니까 동상해 피해율을 곱하라. 곱하기 1 빼기 미보상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도 주계약 피해라고 하는 거는 과실손해 때 만약에 내가 20%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내가 부담하기로 한 게 30%였어.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이번에 부담을 해야 되는 건 10%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주계약 때 이미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럼 지금 부담할 게 필요 없으니까 그것들을 알기 위한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을 쓰라고 하면 이 공식을 암기하시고 이 절대값을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말로써 제가 보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부담하기로 한 게 30%인데 그 앞쪽에서 몇 프로 부담했는지 제가 계산이 나왔으면 남은 부분을 뒤에서 부담하겠다. 앞에서 내가 자기부담률이 30%였어요. 근데 앞에서 피해율이 20% 나왔어요. 그러면 20% 부담했으니까 나머지 10% 여기다 내가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보험 가입금에다가 10% 곱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내가 자기부담률이 10%였어요. 근데 과거에 20% 이미 부담을 했어요. 다 부담을 하고 보험금까지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는 부담하면 안 되겠죠. 그럼 0이다. 그렇게 접근할게요. 그냥 과실손해 추가보장도 보상하는 손해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 피해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과실손해 추가보장도 이 과실손해 보장을 받아야 과실손해 추가보험금 줄 거니까 어떤 지급 사유는 똑같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양 직파불능, 논작물 넘어 논작물. 논작물과 5가지에 대한 것들이 보상체가 있다. 지급 사유는 보상한 손해로 이양 직파불능은 저희가 기간에 따라서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때 이양 직파를 아무것도 못한 거, 전체 이양 못한 거예요. 그때 얼마 준다고 했죠?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10%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 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계약처 24시간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농지 전체를 이양 직파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냥 미지급 사유는 그냥 이거 참고용입니다. 이 과목에 있었던 것들이라서 이 과목에 있는 거 여기다 써드린 건 좀 그렇죠. 그냥 놔둘게요.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서 제2양 재직파 관련해서도 이때 저희가 제2양 재직파에 대한 부분이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면적 비율이 있잖아요. 면적 비율이 10% 초과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보험금에 대한 산식을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지급 사유를 아셔야 되면. 그래서 지급 사유를 알기 위해서 보상하는 손해로 이 면적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제2양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때 면적 비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으로 이때 25%만큼 준다. 여기서 미리 연습하면 재정식은 여기서 면적 비율이 10%가 아니라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되고 이때 25%가 아닌 20% 준다는 거 그거만 보시면 되고 일단 재파종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재파종은 이때 면적 비율이 아니라 표준 출연 피해율 표준이 3만 출연 1차 때 출연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거 갖다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 경작불능에 대한 것들은 조사료용 벼만 경작불능 혜택이 있다고 했어요. 조사료용 벼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지만 경작불능만 해준다. 이때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재 비율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게 또 1과목과 2과목이 또 이게 뭐 보험 기간 내 이런 용어들이 막 들어있고 안 들어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걸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틀에서 봐주세요. 단 조사료용 벼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이러한 경과비율을 곱한다. 원래 보험 가입금액과 경과비율을 곱하는 게 뒤에서 보실 생산비 보장이에요. 그러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경과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까지 들어갔던 누적 생산비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일정한 보장 비율,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비율은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기부담 비율 10%형은 45%, 자기부담 비율 15%는 42% 형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형식으로 준다. 경과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5월달까지는 생산비가 전체의 80% 들어갔고 6월달에는 전체의 85%, 7월달에는 전체의 90%, 8월 31일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8월달엔 내가 생산비가 100% 다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율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보험은 5월달도 100%, 6월달도 100%, 7월달도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당이득도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차별이 되는 거죠. 5월달에 사고 난 사람이랑 8월달에 사고 난 사람이 돈을 똑같이 받았다. 보험금을 똑같이 받았다라고 하면 이분은 투입된 비용이 더 적을 거고 이분은 투입된 비용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이 자체 내에서도 어떤 불균등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생산비 보장 형식의 방식이 나왔다. 그 다음에 수확불능 보험 기간 내 보상한 재해로 재현율이 65% 미만. 그러니까 이제 수확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어요. 수확을 하려고 봤더니 다 축적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현율 65% 미만. 그러니까 현미로 될 수 있는 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때 정상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확불능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다. 있네요. 이때도 일정한 비율인데 위에서 나와 있는 이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해서 플러스 15% 준다. 아무래도 이제 이 경작불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벼는 출수기 전까지만 출수가 좀 될 때 시점에 끝나버리니까. 근데 수확불능은 수확기까지 해서 더 영농 활동을 하시니까 더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니까 15%만큼 더 드린다. 그 다음에 수확 감소 보험금은 가피자니까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한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 초과하는 경우에 준다. 이때 피해율은 평수 미평. 이게 재작년까지는 뭐 보장 수확량이랑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평년 수확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수 미평. 그래서 혹시라도 뭐 보장 수확량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 그게 삭제됐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 파트가 나오네요. 밭작물은 저희가 역시나 지급 사유 수확 감소에서 저희 예외가 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옥수수랑 사료용 옥수수 이렇게 두 가지 구분했습니다. 역시나 지급 사유는 보험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 초과했다. 역시나 가피자 보험이니까. 이때 피해율은 역시나 평수 미 평이에요. 똑같이. 대신 감자의 피해율은 아까 전에 저희가 뭐였죠? 저희 세균공업부에 있었던 복숭아처럼 이러한 병충해에 대한 감수량을 또 플러스 시켜준다. 그래서 감자랑 세균공업병을 인정했던 복숭아 두 가지만 그래요. 고추나 벼는 따로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그냥 벼는 그 병충해를 인정해주는데 다른 자연재해처럼 똑같이 인정해줘요. 근데 대신 최대 피해를 70%로 한정하는 뿐이지 나머지 이렇게 뭐 감수량수 더 추가적으로 인정해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게 그냥 자연재해처럼 그냥 그 피해에 대해서도 그냥 그 피해로서 내가 인정해주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해주는 것 뿐입니다. 옥수수는 손자보험이었어요.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자보험이니까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한다. 이때 저희는 옥수수는 저희가 일반적인 수확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데 피해 수확량. 그래서 창립자의 길에 따라서 상은 정상이니까 빼고 중짜리에다가 0.5를 곱하고 하에다가 1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봤던 피해에 대한 수확량에다가 가입가격을 곱할 거고 자기부담금도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부담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그 다음에 농업수익감소 보장. 이게 지금 2과목에는 이게 콩이 들어가 있고 1과목에는 콩이래 팥이 들어가 있고 지금 1과목에는 팥이 없어요. 당연히 팥이 없어야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관도 제가 다시 한번 혹시나 보고 봤는데 팥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없애는 게 맞다. 역시나 지급사유는 보험금을 구하는 건 똑같아요. 가피자면 가피자. 근데 이 피해율을 구할 때 가격이 들어가요. 가격. 기준가격과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에 대한 가격이 들어가서 피해율을 구할 때 저희가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값을 기준 수입으로 나눈다. 다시 한번 써보면 평수 미 평에서 가격을 구할 때 여기다 곱하기 기준가격 가입할 때 기준가격 곱하고 그 다음에 수확량 이쪽에다 가로친다고 했어요. 가로치니까 플러스가 변경되고 곱하기 더 작은 가격 어떤 가격?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대에 비교해서 더 작은 가격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기준가격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가격 곱하기 평년 수확량이 이게 기준 수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기준가격과 수확가격 중 더 작은 가격을 곱한 게 이게 실제 수입이 되는 실제 수입. 그래서 기준 수입 빼기 실제 수입을 다시 기준 수입이 나누는 게 피해율입니다. 지금 매년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재파중도 출제가 됐고 아무래도 올해도 한 2문제는 보험금 쪽에 나올 거예요 아마. 진짜 적으면 한 문제요. 이때 경작불능 보험금의 경우 일정한 비율이 있는데 10%과 15%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경작불능. 자, 이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 경작불능에는 10%형과 15%형이 있다라고 구분해 주셔야 되세요. 대신 농업 수익 감소 보장에 대한 자기부담비율은 10%형과 15%형이 없어요. 가격 하락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장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부담비율을 10%형이나 15%형이 없다. 그것들 농업 수익 감소 보장과 경작불능이 틀리다는 거 구분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이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서도 경작불능을 해줘요. 그 전에 가격에 대한 거 반영하지 않고 식물지 비율 65% 이상이 발생하면 근데 그때는 자기부담비율 10%과 15%이 있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에 대한 부분이 나오네요. 역시나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할 거고 보험금은 그냥 보험 가입금액에 해당 일정한 비율. 단 사료용 옥수수에서는 차이가 나는 건 그것만 있네요. 이 경과 비율에서 아까 전에 뭐였죠? 이게 85% 6월달에 85%였던 게 80%라는 거. 그래서 벼는 85% 옥수수는 80%다. 여기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기파종 특약시 경작불능 보험금. 근데 여기서는 조기파종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기파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 나와 있나? 뒤에 나와 있네요. 우선 조기 파종을 하게 되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내가 일찍 파종을 했으니까 위험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경작불능 보험금이 이때 45%, 이때 42%, 40%,
35%, 30%를 줘야 되는 건데 이때는 내가 일찍 파종했으니까 일찍 파종에 대해서 조금만 일부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숫자가 있습니다. 뭐 크게 암기할 건 아니고 그냥 30을 기준으로 해서 32, 28, 25, 25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독특한 겁니다. 이 재파종이나 뭐 조기파종, 조기파종이 나올 확률이 많죠. 조기파종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재파종, 재정식, 재양, 재직파는 무조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기파종까지 나왔으니까 조기파종에 대해서 더 기억해 주세요. 역시나 재파종에 대한 개념 보면 보상하는 손해로 10R당 출현주수가 3만 주보다 작고 10R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아까 재파종에 대한 부분들은 10월 31일까지 재파종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 10월 15일까지에 대해서는 먼저 심어야 돼요. 어차피 심어야 되는데 이때 다시 재파종을 이때까지 했다. 그 다음에 수확은 6월 30일이 되겠죠. 6월 30일. 이때 재파종을 할 때 이 재파종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가입을 할 때 싹이 나야 돼요. 제가 파종을 한다는 건 그 종자 자체를 심었는데 그때 싹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니까 육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10R당 가서 봤더니 1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더니 한 250개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R당 출현주수 3만이니까 10R는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그러면 이거를 1000제곱미터 만들기 위해서는 다 제곱미터당 10에 250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하라고 해서 이걸 나눠준 다음에 그러면 이게 25,000, 25,000. 그러면 이렇게 이게 원래는 10R당 출현주수가 3만 주가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3만 주가 안 넘었다 라고 하면 3만 주가 안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R당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10제곱미터 조사를 해봤더니 350개가 나와 있더라. 그럼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제곱미터당 350으로 나눈 값을 1000을 곱하면 10R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 나온 게 35,000개 되네요. 35,000주. 그래서 이게 10R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저희가 표준 3만이 돼서 전에 출현했던 그것들을 피해율로서 산출해서 얼마만큼 35%를 준다. 그래서 제가 표준 출현 피해율은 3만 빼기 25,000 출현했던 주수 나누기 3만으로 합니다. 두 번 나왔는데 이거 하나 삭제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조기 파종 보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보험의 목적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험의 목적이 재파종 마늘은 지역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기 파종은 제주도 지역에서 그 다음에 남도종 마늘만 합니다. 저희가 한 지역은 의성 마늘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도종 같은 경우가 남도종은 전남 지역이나 제주도 지역에서 많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지역에서 특히 남도종으로서 그 마늘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9월달, 10월달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8월달이나 좀 더 일찍 파종을 하면 나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 지급 사유는 언제까지 피해가 있어야 되냐면 그 이전에 8월달에 일찍 파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까지 끝나냐, 언제까지 사고가 나야 되냐면 사고 시점이 한지역 마늘 최초,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한 중순이나 10월 말에 한지역을 처음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지역 마늘이 최초 판매 개시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료로 10R당 출현주수가 3만 주보다 작고 피해가 그때까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가. 그러니까 원래는 가입을 여기서처럼 10월 31일까지는 재파종을 해야 돼. 재파종을. 근데 원래는 저희가 9월달이나 10월달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조기파종 맞아요. 8월달에 보험을 가입했다. 아니 그 파종을 했어요. 그럼 원래는 인수해주지 않아야 되는데 대신 사고가 언제 나야 되냐면 이 사고가 10월 30일 이전인 한지역에 대해서 최초 판매 개시 직전까지 이때 사고가 발생해요. 이때 사고가 다시 한번 보면 최초 판매 개시 24시 이전에 보장한 재해로 피해가 있어서 그 피해가 10R당 출현주수가 3만 주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사이에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이게 6월 30일까지 보장을 되는 거고 보통 이제 난지형은 9월에서 10월에 파종을 해요. 근데 내가 빨리 이때 파종을 했어. 이때 파종. 그리고 이 파종에 대해서 사고가 나야 되는데 사고가 10월 31일이 한계는 재파종에 대한 한계일이에요. 재파종 종료일이에요.
최소한 10월 31일까지 재파종을 해야 돼. 그런데 사고 나는 종기는 조기 파종을 했으니까 10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어떠한 한지형 판매일 24시까지는 무조건 사고가 발생을 해야 되고, 이게 만약 한지형이 10월 10일 날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10월 10일까지 사고가 났어야 돼요. 이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 10알당 3만 주 미만으로 3만 주보다 적게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그 다음에 10월 31일까지 뭐 이 다음날 심어도 상관없죠. 그 다다음날 심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보험에 대한 종기는 10월 31일까지 심어야 된다. 얼마만큼? 10알당 3만 주 이상을 심어야 된다. 그 조건이에요. 문장을 좀 세세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보험금은 위에서는 35%였던 게, 위에서는 이게 35%였던 게 여기서는 25%더라. 빨리 심고 보험 가입 못하는 걸 인정해줬으니까 더 많이 주진 않고 더 조금 준다. 그 다음에 재정식 아까 보셨다시피 보상한 손해로 이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한다. 아까 제2항 재직파는 10% 초과했어요. 그래서 이게 20% 준다. 20%.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발장물은 역시나 지급 사유가, 이거는 손자보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손해로 어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준다. 근데 자기 부담금은 사실 여기 존재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생산비 보장이네요. 네, 손자보험이니까 있죠, 자기 부담금.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고추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 병충해 없는 경우와 병충해가 있는 경우는 고추만 해당되는 거죠. 이때 볼 때 저희가 암기할 때 잔경피자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잔경피자. 그래서 잔존보험 가입금에다가 경과 비율을 곱하면 그게 그때까지 들어갔던 생산비라고 말씀드렸어요. 누적 생산비. 거기다가 피해를 곱하면 이게 손해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해액에다 자기 부담을 빼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병충해가 있으면 여기다가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따로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잔존보험 가입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금에다가 일정한 보상액을 뺀다.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은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 또는 5%를 곱해서 산출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잖아요. 근데 이때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는 게 아닌 잔존 보험 가입금에다 곱한다. 이 생산비 보장은 다른 작물들은 10%형, 15%형, 20%형 그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고 날 때마다 가서 조사를 하니까 자기부담 비율이 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5번 사고가 났다. 5%더라면 25%를 제가 자기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이 그렇게 작진 않다. 그냥 고추나 브로콜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보험금 구하는 게 가피자예요. 가피자. 같은 생산비 보장이지만 가피자니까 이때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은 여기서 고추,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고추랑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품목입니다. 지급 사유는 역시나 경작불능이니까 보상한 손해로 식물재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한 비율인데 여기서 일정한 비율이 자기부담 비율이 10%인가 15% 있어요. 그건 오류 같은데 아무튼 있으니까 기억하겠습니다. 수익감소하고 생산비하고 네네. 10%다 했다네요. 네네. 지금 이제 교재에 있죠. 교재 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나갔다는 얘기죠? 네, 아니 지금 교재에서 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생산비 보장 경작불능이 나왔을 때 자기부담 비율 표를 제가 봤는데 10%인가 15%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산비 보장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은 이게 아니요. 지금 여기도 10%가 15% 있네요. 없었나?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뀐 부분에 나와 있어요. 바뀐 부분에 나와 있어요. 네. 10%는 15% 있죠. 네, 둘 다 있어요. 네. 10%는 15%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수익 감소 보장은 농업수익 감소 보장만 저희가 10%는 15%는 없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호두나 뭐 보리나 뭐 유자, 양배추, 팥 일부 몇 가지 품목에다가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장에 해당되는 것들은
10%과 15%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20%형, 30%형, 40%형만 있었습니다. 앞쪽에 한번 그때 공부했던 게 자기 부담 비율. 네, 뭐가 많네요. 아무튼 이 부분들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시설 부분이 있는데요. 시설 부분은 아무래도 내일 같이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가림설이나 뒤쪽에 나와 있는 해가림설, 그 다음에 원회 쪽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나 이쪽 부분들 보면 될 것 같네요. 생산비부장 받장물도 20%형, 30%형, 40%형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경작불능만 10%형, 15%형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오류가 같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근데 우선 있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작불능만 둘다 없는 거예요? 네네네. 경작불능만 10%형, 15%형 있다. 둘 다 똑같이.